안녕하세요. 국어강사 구병희입니다. 갑자기 이런 또 쌍판대기를 들이밀고 이런 이제 구도로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 은근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또 시청해 주시고 있고 댓글도 종종 이제 달아주시고 계셔서 좀 감사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뭐 감사의 의미를 담아 썰풀이나 좀 하려고 소주 한 잔 까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. 사실 뭐 썰이라고 할 게 뭐 별로 없지만은 그냥 이 학원 강사의 어떤 삶이라고 해야 되나? 좀 현실적인 삶?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뭐 궁금해하지 않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, 요새 이제 제가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인스타에 좀 그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, 이제 학원 쌤들 그 인스타 계정으로 이제 그 쌤들을 홍보하는, 뭐 우리 쌤은 뭐 어떤 식으로 뭐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, 시작할 됐어요, 뭐 됐어요, 뭐 하면서 이제 막 나오는 그런 이제 인스타 계정들이 좀 많은데, 그런 거 이제 뭐 보면서 같은 약간 좀 동질감도 느끼고 좀 동료 의식이라 해야 되나? 좀 이런 것도 좀 느끼는 편인데, 사실 이제 뭐, 어디를 찾아봐도 이 학원 강사의 어떤 민낯이라 해야 되나? 특히 이제 저 같은 학고 단과 강사들의 어떤 그 삶이 잘 이렇게 노출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이제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그냥 그 교육 쪽에 종사하고 있지 않거나 학원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 좀 학원 강사들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. 뭐 아무래도 뭐 인간 강사들, 유명한 인간 강사분들이 주된 어떤 그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이제 시대다 보니까 학원 강사면은 일단 뭐 돈 많이 벌겠지, 뭐 이런 어떤 편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저도 지금 힘들어요. 진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? 하루 벌어서 하루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? 딱 그 정도 수준이고,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편이 아닙니다. 다른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.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과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좀 야생과도 같은 시장이거든요.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정된 국어 시장의 파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빼앗고 하면서 자기의 이 파이를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냉혹한 시장이란 말이죠. 제가 이제 지금 뭐 내신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5월, 이번 주부터죠. 이번 주부터 뭐 수능 강의도 이제 런칭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, 사실 이 단과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장에 메가스터디, 뭐 대성말맥, 이투스 이런 데에 이미 패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,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, 그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시고, 그 다음에 좋은 교재를 제공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, 사실 이 국어 단과가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참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내신은 진짜 심합니다, 이런 게. 그러니까 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존보다도 해당 지역 내에서 터줏대 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국어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많겠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학고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뭐 잘 가르치고, 그 다음에 제가 뭐 설명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합니다, 교재도 직접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입을 막 털고 뭐 해도 결론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막 그런 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. 가는 것 같아요.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. 물론 이제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죠.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,
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이 터줏대감들을 밀어내고 내가 그 시장에서 그 사람들 파이를 뺏어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뭐 중간고사 때 뭐 100점도 나오고 뭐 또 하고 했지만은 전 되게 좀 기대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 모고가 그 수강생이 이제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친구예요. 근데 지금도 제 수업을 듣고 있고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 수업을 중간고사 때 이제 딱 들었는데 이제 100점이 나온 거죠. 근데 보니까 그 학생 성적표를 이제 보여줬는데 만점자가 걔 포함해서 13명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원, 국어 학원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어요, 사실. 목동 쪽이었는데. 그러니까 물론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. 13명 중에 1명이면은 그래도 다른 어떤 그 대기업, 소위 말하는 이제 있잖아요. 메가스터디, 러셀이나 이런데. 그리고 이제 좀 네임드 국어 학원들,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. 아무튼, 그런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애들을 또 데리고 있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매기 사이에서 어쨌거나 이제, 실적을 냈다라는 거에 굉장히 또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데, 사실 이게 끝이에요. 제가, 내신으로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, 제가 이제 수강생 수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,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, 그런 이제 좀 악순환의 좀 고리에 놓여 있죠. 제가 이제 작년 이제 수능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이제 월급제 강사였어요. 월급제 강사가 뭐냐면은, 그러니까 일반 회사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액수의 월급을 받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게 상당히 달콤합니다. 이게 강사 입장에서 달콤해요. 왜 그러냐면은, 일단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학원이 갑자기 폭삭 망한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애지간하면은 그냥 그 애들 수가 거의 방어가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전부 다 이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한 3년 가까이 했었죠.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6년, 5년, 6년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, 이게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참 좋아요. 좋은데, 뭔가 제 인생의 강사 커리어에서 뭔가 한 발자국 딱 스텝업 하는 게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유가 뭐냐면은, 제가 이제 다른 학원들 면접 보고 이런 거 할 때, 당연히 이제 페이 얘기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페이를 주는 학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그 정해진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들이죠. 그런 이제 대형 학원, 국어 학원 같은 경우에. 대형으로 이제 그 학원에서 만드는,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거 하고,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거 하고,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, 그거에 그냥 강사들은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강사가 자신만의 언어로 강의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. 강의를 한다는 게.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재 연구도 해보고, 저도 이제 교과서 계속 읽어보고 학습 활동 해보고, 그래서 내신 교재 만들 때도 다 일일이 타이핑 해가지고 학습 활동에 있는 거 찾아보고, 그 다음에 그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이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에 어떤 식으로 또 반영됐는지, 그 전에 참고할 만한 건 뭐가 있는지, 그 다음에 논문도 찾아보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, 이게 이제 월급제 학원에서는 그럴 일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. 그런 말은 이제 고민할 그게 별로 없는 거죠, 사실. 그래서 약간, 월급제 학원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단과 강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. 사실 아직도 좀 후회하긴 합니다. 졸라 힘들어요. 진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. 근데 일단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
그 월급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수가 많든 적든 일단 내 월급은 보존된다. 하지만 학생 수가 많아지고 내가 맞는 학생 수도 많아졌는데 월급이 그대로면 좀 실망한다. 이게 이제 좀 장단점인 것 같고, 단과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내가 학생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다.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. 단점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내 수입도 같이 꼬라박는다. 요게 이제 단점이죠. 사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뭐 제가 어쨌거나 단과 강사로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는 단과 강사가 이렇게 이렇게 장밋빛 끼리고 그렇진 않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원 강사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왜냐면은 대형 학원에서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. 근데 이제 동네 학원 강사 저처럼 물론 뭐 교육지구에 있지만은 목동이랑 대치 이쪽에도 있고 뭐 저기 평촌에도 있고 삼본에도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단 하나의 개인의 어떤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는 아직 좀 정상 궤도 올라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존버를 하고 있다.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강사가 없어요. 뭐 제가 이제 무슨 뭐 국어교육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강사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,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학원 강사의 삶을 시작해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조언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, 사실. 이게 뭐 단과로서 뭔가 이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없고, 애초에 학원 강사도 없고,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외로워요, 이 사람이. 의지할 데도 없고. 그래서 굉장히 조금 힘들다. 근데, 어쨌거나 이게 맞는 방향이겠지 하면서 나아가고는 있어요, 그냥. 딱 그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주변 사람들이 나 강사 해보려고 하면은 진짜 좀 뜯어 말릴 것 같습니다. 뜯어 말릴 거예요. 뭐 좋은데, 사실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, 물론 저는 이제 일요일 날에 아침 수업이 있어서 그날만 좀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, 거의 대부분은 저녁에 수업이 있잖아요. 저녁에 수업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조금 다른 생활 루틴을 가져가는 거고,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아침잠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이 강사의 삶이 좀 더 맞죠. 저도 이제 뭐 취업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를 하는 거거든요. 원래 이제 저기 모 외국계 기업에 이제 갔다가 한 달 하고서 와 진짜 이건 너무 아니다. 뭐 연봉을 꽤나 그래도 신입치고는 정말 많이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때려치고 이제 강사 일을 시작을 다시 한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사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쉽게는 못 해줄 것 같아요. 고민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, 그 강사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다음번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, 오늘은 약간 이제 경제적인 것 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단과 강사의 제일 좋은 점은 일단은 내가 일한 만큼 돈 번다. 그게 제일 큰 어떤 장점이죠. 저도 약간 로망이 있어요. 약간 막 100명, 200명씩 막 가져다 놓고 전체 막 현강 수강생 수 막 1000명, 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으려고 막 새로 고침해가지고 막 티켓팅하고 막 그런 강사 꿈꾸죠. 그걸 안 꿈꾸는 강사가 어딨나. 근데 아직 한참 멀었고,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때가 되겠죠. 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, 사실. 네. 사실 운은 지금도 계속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좋은 분들 만나고 있고, 계속 저같이 이런 학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이런 강사들 신경 써주시는 이제 학원 데스크 분들도 계시고 해서 되게 좋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돈 많이 버는 강사가 되기에는 아직 좀 많이 멀었다. 좀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.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건
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무관한 얘기이긴 한데, 댓글에 작년에 진짜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받았어요. 한참 제가 막 영상 엄청 많이 올리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달렸던 댓글이 뭐냐면은, 심찬호쌤, 이렇게 따라하냐? 이런 이제 댓글이 있었어요. 아니, 맞아요. 뭐, 심찬호쌤 강의 따라한 거 봤습니다. 네. 근데, 이게 좀 얘기하자면은 좀 긴데, 제가 이제 원래 심찬호쌤 강의를 언제부터 들었냐면은 2024년부터인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우연찮게 그냥 그때 이제 학원 수업 끝나고 담배 한 따까리 때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심찬호쌤 수업을 들었던 거거든요. 유튜브 영상이 이제 떴어요. 그냥 그 알고리즘에 쇼츠나 이런 걸로. 근데 이제 그걸 몇 번 보다 보니까 약간 좀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와닿는 느낌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오르비에서 강의를 하시는구나. 근데 사실 오르비도 제가 아예 모르는 동네는 아니에요. 왜냐면은 제가 이제 원래 13학번인데 그 13학번 때부터 이미 오르비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히든카이스라고 하는 그 모의고사도 있었고 포카칩, 그 다음에 이혜원, 남만한 막 이런 이제 모의고사들이 오르비에서 자체 이제 출간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히든카이스가 당시에 이제 제일 어려운 고난도 그 모의고사, 엔제 이런 걸로 되게 각인이 돼 있었거든요.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일 때도. 근데 이제 그 오르비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싶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는 막 뭐 강의 결제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는 말이 좀 웃긴데 너무 좀 오버페이 같은 느낌? 알잖아요. 여기 원래 그 메가나 이런 쪽이 비싸잖아요. 강의가 애초에 7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좀 망설였는데 오르비 패스가 그 심찬호쌤 그 패스가 막 이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긁었죠. 긁어가지고 이제 막 생글생감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 진성 심천지의 길을 걸었죠. 그러다가 이제 2025년에 또 강의를 또 패스를 샀고 그러면서 그때 그냥 완전히 그냥 밥 먹을 때도 심찬호쌤 강의를 봤으니까 그냥 뭐 출퇴근할 때도 심찬호쌤 강의 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에 이제 막 그 심찬호쌤 강의를 제가 거의 그냥 매일 봤어요. 그냥 뭐 인강을 본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밥 친구처럼 밥 먹을 때 보고 출퇴근할 때 보고 그 다음에 뭐 할 거 없을 때 틀어놓고 뭐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? 그러면서 이제 그 심찬호쌤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자극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막 교재 이제 내신을 이제 그때도 했으니까 내신 교재도 제가 직접 다시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대충 그냥 스캔 떠가지고 막 스캔도 아니지 사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자습서 그냥 갖다 놓고 야 사 해가지고 그냥 푸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교재를 그때부터 만들었죠. 근데 그때는 이제 지문 해설은 안 달았어요. 너무 크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당시에는. 왜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월급제 강사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3시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학습활동에 있는 그것만 달아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학습활동에 있는 거 교과서별로 이제 학습활동에 있는 거를 다 했죠. 물론 이제 그거 하려면은 지문 다 읽어봐야 하니까 그건 제가 이제 혼자 한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활동에 있는 것들을 제가 직접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평가원이랑 수능 이제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것들 이제 싹 이제 솔팅 해가지고 이 학습활동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하면서 막 다 읽어보고 다 뽑아가지고 94학년도 1차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해서 했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심찬호쌤의 어떤 영향이죠. 심찬호쌤이 맨날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. 본인은 이제 그 작년 아마 강의였을 거예요. 작년 강의에서 저기 울산 센텀 내려갈 때 기차에서 학습활동 하나하나 다 써봤다 이런 얘기 이제 하셨잖아요. 그래서
저도 이제 그런 거를 듣고서 저도 이제 이렇게 했었죠.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의 영상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. 맨날 그 쫄라면 똑같이 그려요. 저 쫄라면 진짜 완전 지금 요새 거의 물이 올라가지고, 진짜 완전 잘 따라하거든요. 원도 완전히 수학 선생님들보다 더 잘 그릴 정도가 됐는데, 아무튼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각인 게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. 뭐 내면세계, 부정적 이연기 결핍지향, 때리고, 뭐 내적 갈등, 이런 거 하고,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,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. 그리고 막, 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, 막 여기 막 해놓고 하는 것도 사실,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무슨 뭐, 이렇게 뭐 노트에다 옮겨져가지고 한 게 아니고, 그냥 보면서 그냥 머슬 메모리로 그냥 각인을 시켜버린 거지. 그러니까 이제, 비슷함을 넘어서 그냥 똑같이 그냥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임찬호 쌤한테 DM도 보냈어요.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, 너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, 나도 모르게 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? 너무 내가 너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, 그냥 이 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내가 이 쌤의 어떤 강의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무지성으로 뺏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DM도 보냈어요. 진짜 그때 이렇게 보냈어요. DM 아시죠? 보내면은 일정 한계치까지밖에 못 써요. 5,000자인가? 몇천 자인가? 정확히 기억이 뭐였지? 5,000 바이트인가? 그 정도밖에 못 써요. 근데 그것조차도 오바돼가지고 최대치로 쓰고 그것도 못 써서 또 막 이렇게 쓰고 막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막 시장쌤이 괜찮다. 근데 이제 본인만의 색깔을 좀 찾아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실제로 그래서 영상 이거 다 지워야 되나? 그냥 내가 썰픈 거 빼고 나머지 다 지워야 되나?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연락 드려가지고 이제 심찬쌤 그 연구소도 이제 직접 방문을 하고 얘기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래서 심찬쌤의 영향을 그냥 받았다. 그냥 3년 내내 듣고 있다.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. 심플리 고전시가평 이미 그 2번 돌렸어요. 2번 돌려보고 기테마 2.0도 이제 그것도 돌려보고.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다 돌려봅니다. 그러니까 잡도에는 뭔가 잡도에나 아니면은 뭐 화작 그거는 뭔가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계속 돌려놓기에는 조금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? 30분짜리고 아무래도 스튜디오 강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현장감이 없어서 잘 안 듣고. 그리고 심플리 고전시가편은 아무래도 문학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띄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2번, 3번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심찬호 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.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심찬호화가 됐다.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 후레쉬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 보이시죠? 어느 정도 먹은 거 보이시죠? 이거 갖다 놓고 여기 수박도 있어요. 여기 수박. 그래서 하면서 좀 먹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먹으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짜로 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. 이 정도일 것 같아요.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다. 뭐 강사로서 있었던 뭐 빌런 썰 뭐 이런 거라도 풀어야 되나? 그거는 진짜 풀면 1시간 지나가요. 그래서 다음에 제가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그때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. 저는 마저 술 먹겠습니다. 바이바이.